전준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심각한 건이라 많이 퍼지게 구독 한 방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러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1, 2, 3순위 등으로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를 차순위 후보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부분인데,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이 부분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지적하니까 박선원 의원은 때를 쓰지 말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한 명이 나중에 승복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지면 즉각 승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김 전 총리가 지면 승복을 할까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김 전 총리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민주당 지지층 내 여론조사도 이기는 것으로 나왔죠. 허나 진보층에서는 지금 정청래 전 대표의 지지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현재 민주당 내 지지층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식은 지지층은 여조에 응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여조에 응답하고 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해버리면 역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 메인으로 올린 이 칼럼을 보시죠. 이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건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즉 퇴임 후에 재판 받으러 다니는 걸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은 사실 선거 전에 친명 의원들이 공소 취소 특검을 무리하게 밀고 나간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차후 총선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공천권을 주면 정말 청와대는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단순하게 당권 다툼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장인수 기자 취재처럼 공소 취소를 위해 검찰 개혁에 대한 뭔가 딜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 지지층은 지금 이걸 의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 내부의 상황이 급변한 충격적 폭로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한동훈 똘마니들이 검찰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 무슨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입장이라면. 첫 번째는 수사권을 어떻게든 남겨두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인 거고, 걔들은 지금도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한동훈이가 대통령 다음에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우리는 다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뭘 해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수사권을 하여튼 최대한 남겨놔야 되고, 그다음에 저게 기존에 처리하던 사건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유예기간으로 뭐 언제까지는 뭐 누가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총선 전에 어떻게든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분탕질을 쳐야 되고. 잘 안 되게끔. 그렇죠. 그다음에 총선 전에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민주당이 망가지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한동훈이가 대통령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중수청이 출범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수처가 출범했잖아요. 그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었잖아요. 지금 공수처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어도 40에서 50%는 윤석열이 똘마니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맘먹고. 그거를 공수처장이 뽑았어요. 전적으로. 누가 다른 데서 관여, 인사혁신처나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도 관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래저래 저기 해서 가만히설로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중간중간에 계속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리고 뭐 내부에서 수사가 안 된다, 누가 수사 기밀을 흘렸다,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거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맘먹고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거라고 현재 공수처 구성원들은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들어와서 분탕질을 친 거다. 안 되게끔. 그러면 중수청은 어떻겠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뭐 안 갈 거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분탕질을 친다. 그렇죠. 가서 조직이 완성되기 전에 그 안에서 중간중간을 틀어막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똘마니들이 공수처로 오니까 딱 하는 일이 뭐냐면, 20년 전에 검찰로 돌아가자라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된다. 신생 조직은. 그러니까 상명하복을 철저하게 하고, 뭐 수사관하고 검사는 당연히 차별적인 신분인 것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하더래요. 그리고 어떤 사건들 조금만 윤석열한테 불리하거나 이렇게 보이는 사건들 있으면 보고서 그것만 한 50장 써가지고 절대 안 된다. 이거는 하면은 뭐 어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입장이 되면 또 그럴 수밖에 없어. 걔들 입장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제도가 맞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대가 그 집단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뜨려 놔야지 개혁이라는 게 초반부터 시행착오가 없이 성공을 가는 길이 생기는 거지.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생기면 이제 뻔하잖아요. 앞으로 중수청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예. 수사 기밀 흘리고 그다음에 공소청하고 합작해가지고 지네 미운 사람들 괴롭히고 그런 짓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뻔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겠어요? 이제 독보 언론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봐라 수사가 안 되고 있다, 개판이다,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뭐 늦어지고 있다, 안 하거든요. 국민님하고도 같이 할 거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문제 예상했는데 이제 책임져라 민주당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의논을 하기에도 지금 민주당은 시간이 없고 호흡이 가빠요. 예, 예. 아 정말 답답해서. 아니 그럼 답답한 건 답답한 거고 예. 만약에 그렇게 분탕질을 저도 그러니까 그게 가장 우려스럽거든요. 예, 예. 분명히 사보타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봐라 이거 이재명 정부 했다가 지금 완전히 국민들만 피해보게 생겼다. 안 봐도 뻔하거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생각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거?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법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위 법령에 디테일에 항상 악마가 숨어 있고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 너 왜 이거 했는데 왜 안 해? 그러면 여기 뭐 규정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들고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점 하나 가지고 등 하나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그토록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청와대나 총리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고 총리실 TF는 사실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 법 내용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고 그건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왔으니 이제 걱정이 크죠. 지금이라도 저기를 했는데 제가 걱정돼가지고 지난번 봉욱수석 있을 때 청와대에서 그거에 관해서 뭐 준비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없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지금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10월 2일까지 한 90일 정도밖에 90일도 안 남았나? 그런데 그때는 이제 주고 나서나 일단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물어보니까 뭐 중수청 건물은 어디다가 정해놨다 하더라고. 건물은 그 계약은 아직 뭐 안 그것도 했나? 본청 건물만. 지방청도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거론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박찬훈 그 자문위원장이 전임이긴 하지만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자문을 했었잖아요. 위원장이잖아요. 그 페이스북에 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지금 만약 상태로 개정을 한다면은 보안 수사권 폐지되면 그 순간부터 민주당 정부의 위기가 시작될 거. 아까 최 의원님이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거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결국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민주당 정권이 이제 정권을 뺏기는 그 길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걸 보면서 그러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박찬훈 전 위원장이 교수가 말하는 대로 그럼 검사들한테 그냥 수사권 주면은 정권 안 뺏깁니까? 난 더 쉽게 뺏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박찬훈 교수님은 되게 순수하신 분이고 학자시니까 학자적 관점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런 식의 제도가 만들어지면 윤석열, 한동훈 똘마니들은 절대로 준동 못한다. 그 말씀 해주셔야지 이게 안심이 되는 거죠. 선량한 법조인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공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만약 이거는 저런 얘기들이 얼마든지 유효하고 굉장히 필요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심각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검찰권 남용이 필연적으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다소 부작용은 있을 테고 검찰은 반드시 그 부작용을 크게 만들기 위해 일은 안 하고 엄플을 할 것이며 보수 언론들은 그걸 이용해 정부를 흔들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반드시 단 1회 보안 수사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언알바 정기 후원과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름두루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